네, 2023년 10월 19일 이정훈입니다. 반이스라엘 이슬람 강경파하고 개딸들이 비슷하지 않습니까? 이들은 사실과 자기의 믿음을 혼동하고 있습니다. 사실을 보지 않고 믿음을 통해서 살려고 하는 자들을 어떻게 상대해야 될까요? 좀 어려운 문제입니다. 이제 거의 완벽하게 밝혀졌습니다. 가자 지구에서 병원에서 폭발이 있었는데 그 폭발은 이스라엘군 폭격으로 이루어진 게 아니라 하마스와 경쟁하는 팔레스타인 이슬라믹 지하드 PIJ가 하마스와 별도로 이스라엘을 향해서 쏜 로켓, 카삼 로켓이죠. 일명 카삼 로켓. 하마스가 운영하는 군사조직이 카삼 여단입니다. 카삼 여단. 그 카삼 여단이 갖고 있는 가장 장사적 무기가 로켓포입니다. 로켓은 뒤에 엔진이 있습니다. 대포하고 좀 달라서. 대포는 추진제가 뻥 타면은 충격으로 날아가는 건데 이거는 엔진으로 날아가죠. 그리고 그 앞에 폭약이 있고 이 엔진을 돌려주기 위해서 연료가 있습니다. 그래서 비행기 폭탄은 거기에는 엔진이 없고 추진제도 없습니다. 그야말로 안에 전부 다 고폭약이 있으니까 떨어지면 위력이 굉장히 크죠. 그리고 비행기에는 훨씬 더 크고 무거운 걸 달 수 있기 때문에 로켓 터진 거와는 비교가 안 될 정도로 큰 화구가 생깁니다. 이번에 그 병원에 떨어진 병원에서 폭발한 흔적을 보게 되면 주차장에서 뭔가 터진 흔적이 나오고 파인 구멍이 별로 안 커요. 그리고 불이 났죠. 불이 났다는 거는 연료가 탔다는 얘기입니다. 연료가. 로켓을 추진해주는 연료가 탔다는 거니까 이거는 누가 뭐래도 PIJ가 발사한 로켓, 또 로켓을 발사하는 시간에 그 사고가 일어났으니까 일어난 겁니다. 근데 그건 명백한 사실이고 위성사진 기타 등으로 다 확인이 되는데도 이슬람 강경파들은 이 병원을 이스라엘 공군이 폭격했다라고 하면서 시위를 만들어가고 있습니다. 독일에서는 유대인 시설을 공격하는 등 세계 곳곳에서 반이스라엘 시위가 일어납니다. 아랍에서는 말할 것도 없고요. 사실을 보는 게 아니라 자기들의 신념, 믿음만 보고 달리는 거죠. 이런 것들이 테러리스트가 되는 기본 조건입니다. 김동연 경기지사가 국정감사에서 김동연 씨가 경기도지사가 되기 전에 경기도 법인카드가 사용된 사실이 있는데 그것이 불법으로 사용된 것은 부인할 수가 없는 사실입니다. 정우택 국힘당 의원의 질문을 받아서 그런 사실이 있다라고 시인을 했죠. 최소 61건에서 최대 100건까지 사적 사용이 의심된다는 감사 결과가 있었다라고 답변을 했습니다. 이게 누구를 위해 썼는지는 알죠. 이때 이제 경기도 공무원으로는 이재명 씨가 변호사를 할 때 변호사 사무실에 있었던 직원이고 그가 성남시장을 할 때는 또 거기 또 임시직으로 따라갔던 공무원이었고 경기도지사가 되니까 다시 경기도에 따라와서 공무원이 됐던 배모 씨가 다른 부처, 자기가 직접 있는 부서도 아니고 다른 부서에 있는 직원을 시켜서 이번에 그 조모 씨가 자기 이름을 걸고 그 법인카드를 사용한 걸 다시 한번 밝혔죠. 그래서 뭘 사오라, 초밥 사오라, 사오라 해서 김혜경 갖다 주라 라고 한 거는 부인할 수가 없는 사실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김동연 씨가 61건에서 최대 100건까지 사적 사용이 의심된다는 감사 결과가 있었다라고 보고 대답을 했어요. 그리고 업무상 횡령 배임으로 경찰청에 수사 의뢰를 했다. 그리고 법화 유형 건수는 수십 건, 아까 말한 대로 수십 건이고 액수는 수백만 원에 이른다라고 답을 했는데 이에 대해서 개딸들이 총력으로 김동연 지사를 공격하고 나왔습니다. 이유는요. 그렇게 된 거 이유는 하나의 사연은 있죠. 왜냐하면은 개딸들이 굉장히 싫어하는 조선일보에서 내는 조선일보 자매 매체인 TV조선이 김혜경 법화의 최대 100건 사적 사용 1년 전
뭐 이런 식으로 제목을 달아서 경기도 감사에서 경기도 법카가 100건 가까이 사적으로 사용된 사실이 있다라고 보도를 했고, 채널A, 동아일보의 자매 매체이죠. 채널A 또한 김혜경 법카 100건 사적 사연, 김동연도 수사 의뢰했다라는 제목으로 방송을 했습니다. 그러면서 궁지에 몰리는 이재명, 김동연은 김재관 법카 수사 의뢰, 이렇게 보도를 하니까 김동연 지사가 이재명을 권했다라고 보고 개딸들이 총력으로 공격을 나온 겁니다. 김동연은 지금까지의 행보를 보면 제2의 낙엽이 될 가능성이 농후해 보인다 라고 자기들 방에 글을 올리고, 뭐 그 등등이 뭐 난리. 이재명 대표 체제와 경쟁적 관계를 형성해 자기 정치를 하겠다는 선포다. 출당시켜야 된다. 당대표에 대한 허위사실 인신공격에 대해 징계를 추진하라. 등등. 네. 이렇게 믿음만 보는 세력들을 어떻게 다뤄야 되겠습니까? 이번에 바이든 미국 대통령은 이스라엘을 방문해서 네타냐후 총리하고 쭉 만나면서 9.11 테러 이후에 미국이 한 실수를 반복하지 말라라고 했습니다. 그거에 대해서 우리나라 언론은 뭐 자기들의 해석이죠. 외신도 그렇게 나오긴 했지만 미국이 이라크를 공격한 것이 실수였다라는 식으로 풀이를 했는데, 저는 해석이 다릅니다. 9.11 테러를 당한 상황에서 미국이 이라크를 치지 않을 수는 없었죠. 근데 그때 미국의 실수는 뭐였느냐? 그때 이제 그 앞에 미국의 그 국방부 장관이 럼스펠드였어요. 아들 부시 때. 럼스펠드 장관이 미 군의 군대를 확 줄였어요. 그리고 이제 스트라이커 여단, 이제 무슨 사건이 생기면은 초기에 투입해서 빨리 막으면은 전쟁도 적은 규모로 막을 수 있다 하면서 신속 배치될 수 있는 부대, 스트라이커 여단 등을 만들면서 경량화, 신속화를 추진했죠. 그리고 육군을 많이 줄였습니다. 그래서 이제 막상 이라크 전쟁을 할 때는 부대가 딸려가지고 예비군을 동원하고, 뭐 동원은 원래 하겠지만 그 다음에 여러 나라에다가 같이 가자 하고 이제 다국적군을 만들었습니다. 그러나 가장 중요한 바그다드 전투는, 시가즈 전투는 미군이 해야 되는데, 미군이 해병대하고 육군을 투입했지만 병력이 적다 보니까 시가전은 하나하나 방문을 열고, 그것도 1층, 2층, 3층, 지하, 옥탑, 뭐 어디에 있는지 모르고, 그러니까 상대가 어디서 쏠지도 모르죠. 거기에서 미군들이 굉장히 많이 희생이 됐죠. 전쟁 중에는 뭐 50일 만에 샥 들어가서 너무 빨리 들어갔지만, 그런 것들이 미국의 실수죠. 그러니까 바이든이 구체적으로 실수를 얘기하지 않았는데 언론은 반미적으로 해석을 해줬습니다. 이번에 이스라엘군이 지상작전을 하게 되면 바그다드도 가자지구도 건물들이 많고, 또 건물이 무너진 곳 공간 사이에 사람이 다 저격수가 숨어 있을 수 있잖아요. 정말 시가전은 힘듭니다. 또 거기서 민간복으로 숨어 있고 하니까. 그러니까 제가 어떨 때는 참, 그래서 남경 대학살도 이제 일본군이 하게 되고 그런 건데, 베트남 전쟁하고 비슷하죠. 베트남 전쟁에서 베트콩하고 양민이 구별 안 되고, 또 둘이 왔다 갔다 하는 세력이고 서로 뭐 인척이고 가족이고 하니까, 그래서 그때 보게 되면은 그 베트남 군인이 직결 처분하는 사진이 있었는데, 그걸 미국 기자가 또 사진을 써서 미국에서 반 베트남 전쟁 여론이 거꾸로 일어나고, 그래서 미국이 철수하게 되는 그런 사태들을 미국이 많이 겪었죠. 참 어렵습니다. 그런 거를 저는 얘기한 걸로 보이는데, 미국도 지금 이스라엘이 당했다는 걸 다 인정하잖아요. 자, 이제 모든 것들이 뭔가 하면은 당한 사람이 그 억울함을 하기 위해서 어떤 무력을 쓰는 거는 자국민을 보호하는 정의의 행사입니다. 근데 문제는 정의하고 정의가 충돌한다는 거죠. 종교계에서 믿는 정의, 그러니까 그들은 순결을 두려워하지 않고 붙어버립니다. 이렇게 되면 이제 결론적으로는 힘에 의해서 결정날 수밖에 없죠. 그래서 서양 사회에서는 오랫동안 듀엘이라는 게 있어서 서로 이렇게 믿음을 갖고 싸우면, 팩트로도 사실을 보여줬는데도 결론이 안 나면 그래서 이긴 쪽이, 그럼 저쪽 논리는 무너지는 거니까. 설사 개딸이나 이슬라믹 지하드가 이기면 그들 논리대로 병원은 이스라엘이 폭격한 게 되는 거고, 김동연은 이재명을 능멸한 게 되는 거, 그렇게 역사가 만들어져 갈 수가 있는 거죠. 자, 이게 현실입니다.
그래서 이러한 확신범들, 이런 사람들은 이제 테러리스트, 죽어도 자기 마음대로 가는 세력들인데, 어떻게 다뤄야 되느냐? 쉽지 않습니다. 이 합리적으로 대화가 되는 사람들은 영리하기 때문에 버릴 건 버리고 하는데, 이 사람들은 죽음을 불사하기 때문에, 일본의 옛날 사무라이들도 죽을 각오를 하고 오로지 자기 죽음만을 위해 싸우니까 옳고 그름이 없는 거죠. 삼국지를 쭉 보게 되면 조조를 위해 싸우는 사람, 유비를 위해 싸우는 사람들은 정의라는 건 없어요. 오로지 죽으립니다. 이게 상당히 봉건적인 시스템인데 계몽주의가 안 들어가고 합리주의가 안 들어간 거죠. 근데 이런 사람들이 의외로 많습니다. 우리 사회에도 종교적인 확신에 차갑고 또는 지역적인 확신에 차가지고 가는 사람들이 있어요. 이런 사람들 어떻게 다뤄야 되냐? 상당히 치밀하게 다뤄야 됩니다. 이거는 뭐 어릴 때 성장 과정에서부터 형성된 자기 에고 뭐 그런 것과 다 관련이 되기 때문에 상당히 치밀하게 다뤄야 돼요. 근데 국힘당이 이제 이런 개딸들이 설쳐되고 있는 민주당을 다루는 걸 보게 되면은 국회에서 채표 동의안이 채택되니까 다 된 양 좋아하다가 연패를 당했어요. 한 번 갖고는 절대로 이 사람들은 굴복이 안 됩니다. 뭐 끝까지 안 될 수도 있어요. 계속 그 세력들을 약화시키는 작전을 써야 돼요. 그들이 처음엔 설치지만 점점 고립되고 소수가 되도록 만들어야 돼요. 이 방법을 옛날에 탈핵 무당들이 하도 춤을 출 때, 제가 이제 고려대학교 김영평 전 교수님 의견을 통해서 말씀드렸는데, 그들은 자꾸 갈등을 만들어내는데 갈등을 푸는 방법이 뭐냐? 이 사람들의 확신은 안 바뀌어. 근데 그 자들을 소수파로 만드는 노력을 해야지 제로화 시키려면 안 된단 말이에요. 사실을 보여주고 설득이 안 됩니다. 그러니까 그 자를 소수화시키고 기능하지 못하도록 작게 하도록 만들어가는 그런 정치공학이 필요한 거죠. 그건 어떻게 하느냐? 그게 이제 그걸 가장 반대편적으로 잘 활용한 게 나치의 괴벨스였습니다. 선전상. 인간 심리가 어떻다는 걸 알고 계속 히틀러 자체의 나치당도 처음에는 1당으로 당선된 게 아니잖아요. 3당으로 당선됐는데 연정을 하면서 1당이 돼버리고 나중에 법을 바꿔서 자기만 헌법을 능가하는 시스템을 만들어버리고 그런 상태에서 뭡니까? 주변에 있는 지역과 합병을 하잖아요. 오스트리아 합병하고 제트코의 수데텐란트 합병하고 그러니까 점점 그리고 막 이 경제를 살리는 쪽으로 가니까 막 지지율이 올라가잖아요. 독재는 인정이 되고 거기에 두려움 느낀 사람들은 빠져나가지만 다수는 외광하는 그런 식으로 가면서 또 거기에다가 괴벨스가 들어가고 계속 선동을 집어넣죠. 이게 다 정교하게 돌아가는 시스템이란 말입니다. 마찬가지로 이런 자들을 잡을 때도 정교한 시스템이 있어야 돼요. 아마 이스라엘에서는 이 문제를 모사드가 많이 고민하고 신베드도 고민할 겁니다. 근데 잘 안 되고 있는 거죠. 그거는 가자 지구에 대해서 확실하게 지배권을 행사하지 못하니까 그런 건데 뭐 방법은 지금 써봤자 그래 나눠서 살아보자고 자치권을 줬는데 공격을 해버리고 그러니까 이거 나눠도 안 되고 섞여 살면은 누가 누군지 모르고 베트남 전쟁처럼 가니까 이것도 문제고 이것도 저것도 문제입니다. 이스라엘은 이스라엘 문제고 지금 우리 사회에는 이 개딸들을 비롯해서 그 다음에 주사파 이런 자들이 오롯이 자기 믿음만 자기 편하고만 가겠다는 또 지역적으로 가는 세력들이 있어요. 이 자들을 어떻게 제거는 어려울 거예요. 축소시키느냐. 그리고 이북에는 김정은 세력, 김정은이도 지금 뭐 러시아 외무상 방문 받고 지금 언제는 중국 시진핑하고 놀더니 지금 푸틴하고 놀면서 왔다리 갔다리 하면서 뭐 계속 존재감을 키워갑니다. 그 저자하고 어떻게 잡느냐. 제가 김춘추가 삼국 사만 통일을 할 때 하나의 결심에서부터 그러면서 뭐 동북아 각국을 돌아다니면서 외교를 하고 그렇게 하면서 이제 만들어내잖아요. 연합을 해갖고. 그 과정에서 많은 부담과 위험을 무릅쓰지 않습니까? 조선일보 논설 주간인 김창균 씨가 59분 대통령인 칼럼에서 59분 대통령이라는 얘기를 했어요. 윤 대통령은 1시간 회의하게 되면 59분 동안 혼자 이야기한다. 그렇게 하면 누가 얘기를 할 수 있겠느냐? 1분만 얘기하고 59분 동안 상대를 떠들게 해야죠. 제가 어릴 때 이런 경험을 했어요. 조갑재 부장을 모시고 회의를 하면요. 솔직히 59분 내내, 1시간 내내 조 부장이 다 얘기합니다. 우리는 할 말도 없고, 아는 것도 없어요, 사실은. 그러니까 나오면 다들, 아이씨, 그래요.
근데 문제는 그분이 가자고 한 게 그거대로 쓰면은 기사가 히트를 치고 방향이 맞고 하니까 또 찍소리 못하고 갑니다. 근데 한 몇 년 가다 보니까 아씨 정치적으로 좀 다른 것도 갖고 하면서 다들 막 고민을 하고 막 싫어하게 되고 저도 그래서 뛰쳐나오고 그랬거든요. 그래서 확실하게 대단한 사람한테 이렇게 딱 믿고 따라가는 것도 좋지만 또 그게 계속되면 굉장히 또 스트레스가 되더라고요. 그래서 적당한 때는 풀어줘야 됩니다. 그러면 아이디어가 나오죠. 아이디어가 나오죠. 박정희 대통령이나 이런 사람들이 상대방한테 말을 하게 하죠. 박정희 대통령이 굉장히 무서웠대잖아요. 그런데 옛날 박정희 대통령 부인 유경수 여사를 문세광이가 죽였는데, 문세광은 민단입니다. 민단 소속인데, 조청년계 이코노쿠, 오사카 이코노쿠에 있는 놈한테 포섭돼가지고 이제 박정희를 죽이러 왔다가 유경수 여사를 살해하는데, 그 직후에 그때 중앙정보부 차장인가? 별명이 시칼이었죠. 그 이름이 뭐지? 그분이 이제 조청년을 와해시키려면은 조청년 모국 방문을 합시다. 그거 말할 때 박정희 대통령이 부인이 죽었는데 화를 낼 수도 있는데 그걸 묵묵히 들어주고 시행했다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그게 성공을 거둬서 조청년이 많이 흔들리게 되고 또 그러고 난 다음에 야 저런 말도 들어주니까 더 많은 아이디어가 나오게 되고 그랬다고 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저는 이 개딸과 이슬람 강경파의 공통점은 사실을 보지 않고 믿음만 보고 오로지 가는 세력들인데 이런 세력들을 어떻게 최소화시키느냐 방법은 있어요. 근데 그 방법은 여러 사람, 지혜로운 사람들 얘기를 들어야 돼요. 이 지혜로운 사람 얘기를 들으라는 거는 아주 고대부터 있었습니다. 모든 제왕들이 지혜로운 사람 얘기를 들은 사람들, 또 본인이 워낙 지혜로우면 문제를 푸는 거고. 그러니까 그 탁월했던 유방 옆에도 장량소화가 있었습니다. 장량소화도 굉장히 유방을 두려워했죠. 그 다음에 진시황한테도 나중에 그가 이사란 사람이 있었잖아요. 어쨌든 뭐라고 하든 간에 이 지혜, 영리한 사람들이 있었지 않습니까? 그런 사람들을 활용해야죠. 근데 그런 사람들이 자기 주군을 좌지우지하면 그 사람이 주군이지. 근데 그게 싫어서 그걸 안 하는데 그렇게 권력도 뺏기지 않으면서 아이디어를 듣다 보면은 그리고 그 사람들이 항상 두려워하게 만들면 승부는 51대 49를 하는 겁니다. 10대 0은 잘 나오기 어려워요. 7대 3이면 굉장히 좋은 거죠. 이렇게 끌고 가는 겁니다. 말을 타고 가면서 말에서 떨어질 가능성은 항상 있지만 말을 잘 다루면 되는 거죠. 근데 말을 잘 못 다룬 상태에서 가게 되면 이건 말도 어디 가지도 못하고 떨어지고 엉망이 되는 거죠. 어디를 가려면 몇 가지 위험은 무릅쓸 때 말을 잘 다루는, 말이 원하는 걸 해줘야죠. 사실과 믿음을 혼동하는 개딸 같은 자들, 이슬라믹 지하드 같은 자들을 어떻게 다루려냐. 그들을 소수파로 만드는 노력. 소수파를 만드는 노력. 이건 아주 상당히 영리해야 됩니다. 그 문제에 한번 네타냐후나 윤석열 대통령이나 한번 집중해 보길 바랍니다. 저희 의견이었습니다.